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코스닥보다 코스피에 좀 주목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더 많이 빠져있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제 저점에 매수하는,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지나가는 상황 내지는 지나가지 않더라도 이제 회복할 거라는, 바뀔 거라는 그런 기대가 반영되기 시작할 때는 코스피가 다시 그런 점들을 선반영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코스닥 흐름이 지금 최근에 좋았던 이유는 그 전에 코스닥 흐름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안 좋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그런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과매도 구간에서 코스피 대형주들을 미리 좀 매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계속 이제 저도 코스피의 좀 상위주들을 빵 보고 싶었는데 계속 시간이 안 나서 이제 들여다보지를 못하다가 오늘 대통령 선거일을 맞이해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봤고요. 일단은 이것저것 무슨 실적, 뭐 수급, 기타 등등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차트만 보고 차트의 이제 주요 이동평균선에 기대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이게 그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할 경우 이제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저점 지지를 받으면서 그 주요 이동평균선의 저점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할 수도 있는, 그래서 아직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저점의 지지, 지난주 그러니까 최근까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뭐 3, 4일 동안 계속 빠졌잖아요. 코스피는 특히 5% 정도 지수가 빠졌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지 눈치를 좀 봅시다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봤고요. 사실 큰 수익을 낼 때 이렇게 저점 지지를 확인하고 사면 나중에 반등할 때 상당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제가 정확하게 1년 전 오늘 카카오 지금 카카오는 여기에 지금 포함을 안 시켜놨는데요. 1년 전 오늘 어디 이제 그 갔다가 잠깐 쉬는 타이밍에 카카오 주가의 그 이동 평균선 저점 지지를 보고 그날 당일날 매수를 해서 뭐 100%좀 넘었었나 조금 안 됐었나 하여튼 100% 안팎의 수익을 냈던 기억이 나고요. 액수도 상당히 많이 그때 한 것도 나눠서 저는 항상 분할 매수를 많이 하는데 그날 그 이동평균선의 저점 지지를 보고 한 번에 그냥 매수를 해서 상당히 큰 수익을 냈었던,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랬고요. 또 1월 달에 포스코도 그랬고요. 이렇게 특이한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바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확인하는 그런 거고요. 그런 경우에서도 또 60일선이 있고 120일선이 있고 240일선이 있고 뭐 480일선이 있고 어떤 선에다 맞출 거냐는 좀 개인마다 기준이 달라질 텐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481선이나 241선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더 이상 빠지기 진짜 어려운 그런 어떤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고 힌트를 얻으셔서 실적을 들여다보든가 수급을 들여다보든가 어떤 뭐 자신만의 방법을 활용해서 이제 매수할 종목을 한번 추려 보시고 이렇게 투자에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럴 생각으로 이 종목들을 들여다봤고요. 오로지 차트만. 그래서 시총 1위 삼성전자부터 시총 150위 효성까지 지금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시총 150위 효성까지를 찾아서요. 몇 종목을 추렸냐면 22종목. 또 마침 2022년인데 22종목을 딱 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골라낸 종목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어제죠, 어제 화요일 날 어제 그 뭐 왕창 빠졌다가 아랫골이 달고 쭉 올라가서 파란색 이 남색 선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481선인데요. 481선을 하향 이탈했다가 481선에 딱 닿아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RSI 밑에 보시면 29.99, 30포인트 아래에 있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481선이라는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수가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이동평균선 뭐 다 이탈했어요. 121선, 241선, 그리고 481선까지 다 이탈하고 빠지는데 어제 양봉이 나오면서 어제 그 저점 그러니까 장 출발할 때 하락을 했다가 오른 거죠, 장중에. 근데 이 장중에 저점 자리가 이렇게 쭉 연결해 2년치 일봉인데요. 여기 보시면 딱 그 작년 8월, 그러니까 2020년 8월부터 10월 말까지 살짝 이렇게 횡보하던 구간에서 저점 지지를 받았던 자리, 16만 한 3천 원쯤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이제 저점을 확인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고 RSI 지표도 30포인트 정도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여서 야, 이 정도 뭐 삼성전자 우선주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배당도 많이 주겠다.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매수할 만한 저점 자리까지 온 게 아닌가 하고 좀 생각해 본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기아입니다. 기아인데 그 기아를 보시면 481선에 지금 3.4% 차이로 붙어 있는데요. 역시 현대차처럼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481선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 종목은 저점을 막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3.47% 차이로 481선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481선은 좀 더 올라오고 하락하던 주가는 이제 살짝 유턴하는 횡보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바뀐다면. 그래서 이 지금 바로 산다기보다는 이 매수할 만한 자리를 살짝 보고 있는 게 이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보고 있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네 번째 종목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보시면은 이렇게 지난 1월 27일 날 저점 찍고 반등을 해서 11선 따라 올라가는 좋은 모습이 나오다가 지금 21선 지지를 노란색 21선 지지를 받고 반등 1.37% 올랐습니다. 반등을 했죠.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위쪽에 61선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누르고 있어서 한 5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다시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바닥에 21선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 그래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한 5만 원대 초반, 한 5만 1천 원, 5만 1천 원, 2천 원 정도 그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LG전자입니다. LG전자 보시면 이렇게 481선 자리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481선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할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폭락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내일 일단 481선을 하향 이탈하면 매수하지 말고 지켜보다가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장중에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장 초반에 바로 반등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지금 자리는 저점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인데요. 하나금융지주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높은 봉우리를 이 241선 분홍색 241선을 따라서 11월 달에 이렇게 하향 이탈했다가 반등, 다시 하향 이탈했다가 반등, 다시 하향 이탈했다가 급등이 나오면서 2월 17일 52,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완전히 뭐 뚫고 내려왔죠. 그래서 아래쪽에 241선 분홍색 선을 다시 하향 이탈한 자리. 그렇다면 이 패턴을 봤을 때 작년 11월 이후의 패턴을 봤을 때 지금 11월 30일, 그 다음에 12월 말, 1월 말에 각각 저점들이 241선을 하향 이탈했지만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올라갔고 지금도
지난 1월 말의 저점보다는 높아져 있는 상태로 241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인데 하이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월 달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다가 241선에 눌려서 내려왔죠. 그런데 내려오다가 21선에 딱 붙으면서 지지가 확인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241선 하향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241선에 눌렸다가 여기서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면 241선을 뚫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하이브도 관심 갖고 보실 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아까 그 하나금융지주보다 더 선명하게 회색 121선 아래쪽에서 출발해서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그 장 초반 시초가 대비해서 급등이 나온 상태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제보다 50원 오른 상태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121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고요. 121선을 하향 이탈했던 적은 작년 8월, 9월 두 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급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이번에도 우리금융지주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급등하다가 2020년에 급등하다가 2021년 2월부터 작년 말까지 2022년 올해 1월까지 거의 한 1년을 횡보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481선 아래까지 빠졌었는데 그래서 지금 481선에 오히려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눌리고 있어요. 언제부터 눌리고 있냐면 1월 말부터 지금 3월까지. 그런데 지금 어제 급락이 나왔죠. 7% 넘게 빠지면서 저점 딱 나왔던 자리가 어디냐면 지난 1월 말에 저점, 그 다음에 2020년 12월에 이 저점, 그죠? 그 자리가 10만 2천 원대 자리를 지금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빠진다기보다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더 빠진다면 2020년 8월에 있는 이 봉우리 하나 솟아 있는 자리 있죠. 그 자리가 9만 5천 원쯤 되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 부분까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481선 아래에서 이 정도에서 더 많이 빠진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드디어 매수할 만한 그 지점까지 내려왔다고 보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현대글로비스인데요. 현대글로비스는 이 파란색 481선에 작년 10월에 한번 닿았다가 여기까지 빠졌다가 급등 나왔다가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뚫었다가 다시 하향. 그래서 481선을 아주 처절하게 저점 내리면서 이제 바닥을 찍고요. 11월 30일에 14만 4천 원까지 찍은 다음에 반등이 나오다가 이 분홍색 241선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481선을 이탈했다가 급등하면서 다시 241선 저항. 그리고 지금 밑에 481선의 지지.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명확해요. 그래서 지금 어제 48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온 자리는 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8만 원 초반 정도까지는 이제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241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다시 저항을 받느냐는 18만 원 부근까지 가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종목은 LGU 플러스인데요. LGU 플러스도 작년 12월에 481선 지지, 그 다음에 1월에 481선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 그러면서 초록색 61선에 저항받고 내려왔죠. 다시 481선 지지받고 지난주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481선의 지지를 확인했고 이번에 13,500원 이 60일선 저항을 깨느냐 못 깨느냐 그거는 이제 이번 남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20일선 일단 481선 지지 그리고 나아가서 어제는 11선의 지지까지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SD바이오 센서입니다. SD바이오 센서는 아주 뭐 선명하게 이 회색 121선의 이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어제
회색 12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간 상황. 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강원랜드. 강원랜드는 12월 1일 날 21,600원에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그런데 어제, 그 다음에 지난주 후반부터 어제까지 빠지면서 61선, 이 아랫꼬리 끝이 61선 부근까지 내려와서 61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월 이후에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자리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인데요. 현대제철 보시면 481선 지지를 12월 달에 확인했고, 그 다음에 1월 말에 다시 481선 지지를 확인했고, 이번에 481선을 살짝 이탈했습니다. 이 자리가 바닥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서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물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는데 5% 이상 하락한 자리에서 481선을 하향 이탈했던, 그러니까 지난 1월 말에 하향 이탈하고 나서는 다시 살짝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481선 아래쪽에서는 저점 매수할 만한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롯데지주인데요. 롯데지주도 이제 바닥을 계속 깨면서 작년 6월에 43,650원까지 갔다가 계속해서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와서 1월 28일 날 25,600원 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는 어제 21선에 탁 기댔고, 지금 5일선, 11선, 21선, 60일선이 다 모여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 이제 다시 눌리고 깨지면 전저점까지 다 깨고 내려올 수도 있는, 왜냐하면 이제 고점을 깨지 못하고 지금 눌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이제부터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그런 신호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21선 지지 받은 이 자리에서 좀 어떻게 될지 관심을 좀 갖고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종목은 DB하이텍인데요. DB하이텍은 보시면 아주 선명하죠. 121선, 회색 121선을 지지를 어제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 현대로템을 보면은 역시나 481선 지지가 작년 말에 12월에 나왔고, 초에 나왔고, 1월 말에 481선을 하향 이탈했다가 481선 따라서 한 달 동안 거의 횡보하다시피 움직인 다음에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지금 481선과 21선의 지지를 어제 확인한 상황.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저점인데 이거 이런 모양이 보이죠. 1월 28일 날 저점, 그 다음에 2월 중순에 저점이 올라왔고, 이번에 저점은 더 올라와서 21선 지지를 아래꼬리 달면서 확인했다. 그래서 저는 현대로템은 지금 저점인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효성 TNC인데요. 효성 TNC도 지금 보시면 선명하게 481선 지지 나온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꺾여 내려왔는데 21선의 지지가 어제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필라홀딩스 역시 엄청나게 빠졌다가 지금 1월 28일 저점 찍고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21선 따라서 횡보하다가 급등이 나오고 다시 21선. 그러니까 21선이라는 게 지금 2월 이후에 21선이 저점 지지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1선 지지가 나온, 어제 21선 지지가 나온 지점은 다시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21선 흘러가고 있는 36,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이게 20번째 종목인데요. 롯데정밀화학 보시면 분홍색 241선에 딱 걸쳤고 아래 꼬리 달면서 241선 안쪽에 73,300원 정확하게 안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종목은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리오프닝 계속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차트가 좀 예뻐 보이는 이유는요. 11월 30일 날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저점을 찍고 1월 말에 다시 반등이 나와서 바닥을 한 번, 두 번 만들고 이번에 다시 내려오면서 초록색 선, 60일선에 딱 기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세 번째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위에 있는 241선 분홍색 82,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 리오프닝 나올 때는 현대백화점 면세점주여서 아주 주목받고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21번째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효성인데요. 효성은 너무 안타깝죠. 이 종목 되게 좋은 종목이고 그 작년 9월까지는 이 60일선 따라서 착 급등이 나오다가 9월 이후에 깨지고 다시 10월에 120일선까지 깨지고 11월에 240일선까지 깨지더니 올해 1월에 480일선까지 깨지고 1월 28일 날 77,500원 완전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반등을 하면서 21선이 살짝 돌고 지금 한번 반등이 튕겨 올라가다가 481선 한번 눌린 상황이죠. 그리고 빠졌는데 어제 21선에서 딱 지지가 나왔습니다. 아까 어떤 종목하고 또 비슷하죠. 그림을 그려드리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21선 저점 지지가 나오고 이번에 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빠질 수도 있죠. 빠지면 이제 지난번 저점 이하로 빠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 정도에서 만약에 살짝 반등이 나온다면 21선 지지를 확인하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481선을 깨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한 9만원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다. 61선 부근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고요. 뭐 수소라든지 효성이 이제 주목받았던 그런 이유가 그 수소 같은 그런 이제 이슈들을 타면서 올라갔던 건데 지금 보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좀 최근에 2차 전지주 포스코 케미칼은 좀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GM하고 합작사 얘기도 있었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너무 빠졌잖아요. 지금 니켈 어제 니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가 부담 이런 얘기 나오면서 빠졌었는데 뭐 자동차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융도 그렇고 제가 이거 반도체도 뭐 보이고 지금 그 IT 반도체, 금융 뭐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종목, 그다음에 SD바이오센서라든가 뭐 강원랜드나 현대백화점 같은 리오프닝.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각광을 받다가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이 사실 다시 갈 수도 있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제가 볼 때는 좀 관심 갖고 지금 이 이동평균선 차트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확인한 그런 종목들이고 코스피 시총 152 안에서 제가 골라낸 22종목인데요. 이 종목들의 이동평균선을 특히 뭐 480일이나 240일, 뭐 120일 이런 그 낮은 그 이제 아주 그 긴 기간의 이동평균선 480일선을 위시로 해서 240일이나 120일선 정도에서 반등을 한다면 내일 장에서 반등한다면 이 반등할 때 바로 매수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더 빠진다면 좀 지켜보다가 거기서 반등 나올 때 그때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매수해서 조금씩 모아간다든가 좀 시간을 벌면서 기다리면 충분히 반등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막 이제 더 빠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걱정인 거지.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뭐 바닥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기고 있을 때는 여기서 더 빠지는 것이 얼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동평균선의 주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았을 때 한번 조금 매수해보고 좀 더 사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면서 시간을 벌면 기다리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 이제 지금 녹음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아직 그 투표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이제 각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나오고 이럴 텐데요. 야, 뭐 박빙일 거라서 누가 될지 저는 지금 현재 모르는 상태고 뭐 출구조사 결과도 지금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차라리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에 따라서도 이 종목들의 또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저는 출구조사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을 마무리하고 편집해서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아마 대선 그 대통령 선거 이번 결과는 새벽 좀 늦게쯤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